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임용고시를 마치고 돌아온 교대 언니 꽉잡아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지금 임용고시가 너무 막연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작년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느낀 점들을 나누고자 함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입학 전에는 임용고시가 뭔지도 정말 몰랐고 또 3학년이 될 때까지도 선배들한테 이것저것 주워들은 게 다지 막상 정말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고 또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막연함, 이 시험에 대해 파악하지 못함, 이게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저한테 너무 큰 불안이고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집 근처인 경북을 이번에 치게 되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 엄청 잘 쳤다 이것도 아니고 엄청 못 쳤다 이것도 아니고 정말 무난한 점수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이게 뭐 정답이다가 아니라 참고용으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임용고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임용고시는 크게 1차, 2차로 나뉘어서 칩니다. 그러면 1차 시험을 먼저 설명해 볼게요. 1차 시험은 전국의 모든 지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든 같은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크게는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 이렇게 나뉘는데요. 1교시는 교직 논술, 2교시는 교육과정 A, 3교시는 교육과정 B 이렇게 총 3교시의 시험을 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원도는 이 교직 교육 과정이 빠졌어요. 그래서 1교시 교직 논술만 1차에서 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는 똑같고요. 그래서 강원도는 1교시만 치고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교직 논술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교대 다니면서 들었던 수업명들 중에서 교육이 앞에 오는 그런 수업명들이 있죠. 뭐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행정학 이런 것들. 이런 교육학 과목들이 시험 범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막 내가 달달달 외워서 이걸 직접적으로 묻는다라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이나 제시문, 질문 등이 있는데 그것들에 내가 이 교육학 지식을 배경 지식 삼아 잘 녹여서 풀어쓰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추세는 이 제시문 안에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시문을 내가 잘 분석해서 그 안에 내 이 배경 지식을 잘 녹여서 쓰면 다 답이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해서 교육학을 많이 공부하는 추세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자세한 공부법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교육과정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교사가 돼서 수업을 할 때 필요한 지식들을 서답형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첫 번째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어요. 저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공부했고 여러분들은 2022 개정교육과정을 공부하게 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과목의 교육 이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피아제 정말 유명한 다들 한 번씩 들어본 그리고 뭐 미술 같은 경우 로엔필드, 뭐 음악의 뭐 달크로즈 이런 사람들의 교육 이론들 또는 우리가 많이 배운 수업 모형들이 이 기본 이론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직접 교수법, 프로젝트법, 문제 해결법 이런 수업 모형들도 이 기본 이론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강론이라고 부르는 각론입니다. 이 각론이라고 부르는 각 과목의 지도서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곤충의 거미가 포함될까? 또는 개미다리가 몇 개일까?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2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2차 시험은 여러분들이 응시한 지역마다 다른데요. 서울, 경기, 대구와 같은 몇몇 지역들은 자체 출제 지역이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낸 문제를 가지고 2차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경북을 포함한 여러 지역들은 공통 출제 지역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공통 출제 지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낸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공통 출제 지역이어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똑같은 수업 시간이지만 경북에는 국어 문제가 나오고 전남에는 수학 문제가 나오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2차 시험은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공통 출제 지역을 예시로 이야기해드리면 첫째 날에는 교직관이나 교직 적성 등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심층 면접, 그리고 둘째 날에는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과 그리고 수업 실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본 이렇게 진짜 가상의 수업을 15분 동안 실현하는 수업 실현이 있고요. 셋째 날에는 영어 수업 실현과 영어 면접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몇몇 자체 출제 지역은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를 예로 들어서 얘기를 드리면 교수학습 과정안 쓰기가 빠졌고 미리 자기 성장 소개서를 써서 제출하고 수업 나눔을 해야 했어요. 이런 자세한 시험의 내용들은 각 시도교육청의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대 임용고시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제 교대 임용도 쉽지 않다.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TO가 줄어들고 있다. 맞아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불안하시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경쟁률을 봤을 때 서울이나 특정 광역시를 제외하면 2대1 정도의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반은 붙고 반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중등 임용에 비하면 많이 낮은 경쟁률이지만 막상 시험을 치는 입장에서 반은 떨어진다라는 게 엄청 큰 불안함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제 주위를 보면 체감상 한 재수 정도 하면 80%는 합격을 하고 또 3수 정도까지 하면 웬만하면 다 합격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그래서 사실 요즘 청년들의 취업이 너무 힘들고 주위를 봐도 보통 취업 준비하는데 2, 3년 정도는 잡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도 재수까지는 할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험에 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 번에 붙는 게 제일 좋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대 임용고시 아직 할만하다라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임용고시가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아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다음 영상으로 임용고시에 대한 Q&A를 준비했으니까 꼭 듣고 넘어가 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고고!